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이 이제 벌써 끝났죠. 2024년이 됐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제 채널에 오시는 많은 분들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히 하고자 하는 일들 다 잘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음향 엔지니어 관련된 이야기인데, 음향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분야가. 근데 퉁 쳐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음향 엔지니어라고 부르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프리프로덕션, 저처럼 음악을 만드는 스튜디오, 이쪽에 있는 사람도 엔지니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 요거는 이제 영상이나 어떤 미디어에 수록되는 어떤 데이터들, 그러니까 영상이 최종 주인공이라고 하면 거기에 사운드를 담당하는 거죠. 이제 음악도 필요할 것이고, 환경음, 앰비언스나 그다음 폴리, 효과, 각종 효과음들, 그리고 다이얼로그, 대사, 뭐 요게 노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요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영상하고 이렇게 딱 결합하는, 아니면 뭐 성우들 녹음들도 좀 하고, 그렇게 이제 운영되는 곳을 우리가 포스트 프로덕션이라 그러고, 포스트 스튜디오, 그냥 거기도 뭐 그냥 스튜디오라고 보통 부르죠. 그걸 뭐 굳이 막 또 나눠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스튜디오도 지금 벌써 두 가지로 갈리는데, 문제는 또 SR 엔지니어, SR 분야는 공연 쪽이잖아요. 공연 쪽 엔지니어링 하는 그쪽 음향 엔지니어랑 사실 스튜디오 엔지니어랑 너무 달라요. 결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보는 시각도 전혀 다르고,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부분, 공연장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들을 매번 이제 해결해 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SR 쪽, 그 다음 또 시스템 엔지니어, 이런 우리가 뭐 PA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퍼블릭 어드레스 해가지고 공공방송, 전광방송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지하철에서 안내방송 한다거나 갑자기 뭐 민방위훈련 사이렌 막 울리고 뭐 이런 어떤 시스템들, 그런 거 구성하면서 풀어가는 엔지니어들, 방송 시스템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 엔지니어도 또 뭐 음향 엔지니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 이 마이크 만드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뭐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마이크 같은 경우도 음향 엔지니어가 만든다고 봐야겠죠.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들도 그렇고 다. 그래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음악을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음악을 마무리하는 과정, 이런 공정에서 봤을 때 음향 엔지니어들이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도전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좀 경향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좀 이 직군에 관련돼서 어떤 디테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게, 그러니까 정보가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내 정보가 아닌 거죠. 유튜브에서 그냥 보기만 한, 아니면 뭐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뭐 이런 정보들 위주로 있다 보니까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 과거를 좀 빗대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작곡가였단 말이에요. 작곡가에서 지금 엔지니어가 됐고, 엔지니어로서 지금 살아온 지도 이제 꽤 오랜 시간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는지, 그렇다고 지금 뭐 성공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면서 영상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저는 어릴 때 좀 뭐 운이 좋았으면 좋은 거죠. 근데 뭐 유복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꼬맹이 때서부터 이 피아노를 치고 싶어갖고 7살 때부터 피아노 학원 보내달라고 되게 징징거렸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를 쪼르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학원 다니고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막 이럴 때 이제 콩쿨 나가면은 제가 한 3번 나갔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 콩쿨 3번 나갔는데 2번 대상 받고 1번이 최우수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최우수상 받았을 때 막 제 기억에 울었던 것 같아. 왜 내가 최우수상을 받았을까?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약간 그런 욕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중을 보내라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만큼 어릴 때부터 클래식 피아노 치는 걸 좋아했었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뭐 또 이렇게 껄렁껄렁한 애들하고 막 어울리고, 뭐 그다음 운동한다고 또 맨날 이제 그때 농구 선수 되고 싶어갖고 농구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키가 이제 안 커갖고 포기는 했지만, 그러다가 뭐 농구한다고 맨날 손 다치고 이러다가 기부스도 몇 번 했어요. 제가 여기 오른손도 한 2번, 왼손도 한 2번 정도.
기억에 두 번씩은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피아노 손가락이 다 굳었던 거죠. 나름 그렇게 현란하게 쳤던, 초등학교 때 막 비창 치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운동도 키가 안 커서 결국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러는 와중에 친구들 덕분에 이제 밴드 음악을 좀 알게 됩니다. 데스 메탈이니 뭐 스피드 메탈이니, 그때 한참 뭐 잉이 맘스틴 듣고 뭐 드림 셔터도 듣고 하여튼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 음악들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기타를 못 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특히나 일렉 기타는 그냥 공연으로, 저희 때는 비디오 테이프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뮤직비디오 보는 것도 진짜 쉽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그런 거 동경하면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건반으로 할까. 그다음 뭐 밴드 스코어 보면은 그걸 막 건반으로 다시 좀 편곡해갖고 뭘 어떻게 해볼라 그러고. 뭐 하여튼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밴드부 이제 제가 만들어가지고 학교 내에서, 그때 저랑 같이 했던 드러머가 지금은 이제 좀 그래도 알려져 있죠. 이제 무중력 소년이라 그래가지고, 영수라고 이제 드러머 겸 지금 뭐 보컬도 하고 뭐 자기 음반도 많이 내고 했으니까 프로듀싱도 많이 하고 있고 여전히 음악 활동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음악 생활도 했고, 근데 그때 운이 좋아가지고 중학교 때 친구가 이민을 가기 전에 한번 오디션 같은 거 한번 좀 봐라. 나 너 오디션 되는 거 좀 보고 싶다. 해화동에 있는 조그만 기획사에 어떻게 오디션 봤는데 또 들어가요. 거기 문화생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또 생각지도 못하게 음악적인 어떤 스펙트럼이 확 넓어집니다. 이제 일본 음악 별로 관심 없었는데 갑자기 일본 음악 엄청나게 듣게 되고, 그다음 뭐 유로비트 뭐 이런 거 이제 사실 전혀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일단은 뭐 끼케야 듣는 게 어릴 때야 메탈, 락 아니면 가요 뭐 요렇게만 들었다면, 갑자기 일본 음악이 쑥 들어와가지고 일본 음악도 아주 장르별로 세분화해서 힙합서부터 뭐 진짜 메탈까지 다. 그때 당시에 뭐 락 쪽은 엑스제팬이 한참 활동하던 시절이고, 그다음에 뭐 고무로 테치아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신스팝이죠. 그런 쪽 관련된 되게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뭐 아무로 나미에도 있고, 글로브도 좀 후에 나오지만 TRF라는 팀도 있고, 뭐 기타 등등등. 그러니까 그런 음악들을 나름 이제 또 이렇게 흡수를 하고 연구를 해보고 하면서, 아, 이게 음악이라는 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구나. 어떤 특정 장르에 매몰되면 안 되는구나. 감상하는 입장도 그렇고, 혹여나 내가 나중에 아티스트로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노래를 한참 부를 때긴 하지만, 그럴 때 음악적 스펙트럼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주워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워 듣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애시드 재즈서부터 해가지고 뭐 장르 안 가리고 이제 다 듣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고2 때서부터는 아, 이거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컴퓨터 음악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486 컴퓨터에 그 당시에 그 케이크워크 3.0, 윈도우 3.1에 뭐 이런 거 설치해갖고 이제 그때서부터 미디로 이제 노트를 찍어 버릇하고 카피도 좀 하고, 카피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 한 10대 곡은 해본 것 같아요. 스코어 전체를. 그러니까 제 식대로 GM 음원으로 해가지고 카피도 좀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 뭐 제가 자작곡도 근데 그때부터 만들어보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대학 가네, 뭐 대학 재수하다가 결국은 또 군대 가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군대 전역하고 나서는 최대 인맥을 동원을 해서 운 좋게 또 게임 회사에, 아주 조그만 게임 회사에 그 당시에 이제 입사를 해갖고 GM 음원으로 뭔가 이제 BGM 만들고 이러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 GM이라는 게 아마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더 많을 텐데, 제네럴 미디 음원이라 그래서 128개의 그 음색만 가지고 음악을 완성을 짓는 거죠. 뭐 1번이 피아노, 뭐 10번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패치 이름도 지금 이제 다 까먹었는데 저도 안 쓰니까. 그럼 이제 GM 음원으로만 음악을 제작하는 어떤 그런 환경. 그다음 발음수도 제한이 있어요. 노트도 동시에 노트가 이렇게 탁 나올 때 뭐 몇 보이스 이상은 나오면 안 된다. 그 보이스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 노트 하나를 찍지만 음원 자체, 재생하는 음원 자체가 보이스 2개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레이어된 음색으로 만들어진 PCM 음원 2개가 레이어돼서 하나로 완성되어 있는 그런 음원이면 2보이스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만들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뭐 벨소리 이런 것도 다 사람들이 찍어갖고 표현하던 시대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회사 다니다가, 근데 이렇게만 살면 안 되니까, 아, 음반 작업도 좀 해봐야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 음악도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다. 나도 좀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오디션도 좀 보러 다녀야겠다. 이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막 자작곡 열심히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한 23살, 4살 때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데모도 한 10곡 만들고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이제 듀엣으로 컨셉을 바꾸고 저는 이제 뒤에서 프로듀싱 겸 작사까지는 그때 못했지만 편곡 작곡하면서 일단은 노래도 제가 하고 뒤에서 좀 받쳐주는 역할로 뭐 이제 그래갖고 듀엣으로 뭔가 준비하고 해갖고 오디션 보고 막 근데 잘 안 됐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국은 다시 이제 생활고 때문에 게임 회사를 들어갑니다. 뭐 당연히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음악 생활은 더더욱 그렇고. 근데 게임 회사 요번에 들어갈 때는 좀 큰 데를 들어가요. 다행히. 또 운이 좋아가지고. 조금 큰 데를 들어가서 거기서 또 잘 자리 잡고 그때부터 아마 이제 제 작곡가 시절에 약간의 전성기? 뭐 전성기란 표현은 좀 웃긴데 그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걸 되게 많이 했죠. 그 당시에. 게임 프로듀싱도 많이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거는 없어요. 거의 메이플 스토리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데 그때 이제 아케이드 게임 계열 그러니까 오락실에 들어가는 그런 게임들 BGM 제작하고 효과음 넣고 뭐 이런 일들이었으니까 제가 주로 하던 게 그래서 그런 쪽 일을 하다가 결국은 결혼까지 해요. 와이프 이제 뭐 그때 한참 만나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 나이가 이제 28 그렇게 회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게임 부서들을 싹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게임 회사가 게임 판을 아예 다시 짜겠다.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쓸려 나가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고. 그때 회장님이 너는 정말 내보내기 아까운데 당장은 우리가 회사에서 몇 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쪽은 게임을 안 할 것 같다. 유통만 할 것 같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때 쓸려 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동안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력서 엄청 돌리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좌절하고 저도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가 뭐 지금 이름만 대면 다들 아실 만한 이제 황우준 작곡가 대단한 형님입니다. 국악계에서는 거의 탑 작곡가인데 호준 형님이 갑자기 이제 저랑 뭐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서 엔지니어 쪽 일을 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데모 맨날 만들고 곡 직접 써야 되고 게임에 직접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레코딩 맨날 해야 되죠. 성우 데려다가도 뜨고 효과음도 제가 직접 폴리도 제가 하고 기타 녹음할 일 있으면 기타도 제가 뭐 세션 불러갖고 회사 스튜디오 안에서 다 작업을 하고 그다음 뭐 믹스를 뭐 외부에 맡깁니까? 그런 음악들 다 제가 해야지 결국.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전문 지식이 그렇게 막 많이 있지도 않았지만 엔지니어링 관련된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링 관련된 거는 그때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돈만 생기면은 뭐 조그만 마이크 프리앰프 뭐 마이크도 또 관심 가지고 보고 그때 당시에 뭐 MXL 마이크 어지간한 시리즈 다 써보고 유행하던 뭐 그레이스 디자인 M101 프리 뭐 피솔로 트루 시스템 거 그다음 뭐 에디롤에서 인터페이스 뭐가 나왔네 뭐 아포지에서 무슨 컨버터가 뭐 얼마에 지금 중고로 도네 뭐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음향 관련된 거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꽤나 이것저것 사서 모으고 써보고 이러면서 뭐 그냥 어떤 경험적인 지식들은 그때 계속 늘던 때죠. 그러다가 이제 호준 형님하고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엔지니어링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처음엔 그냥 전향했어요. 그냥 전향해서 잘 버티긴 했는데 막상 내가 남의 음악을 그렇게 막 계속 뭔가 후반 작업을 하고 다뤄야 되는 게 이게 보통 노력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계속 그때 당시에도 편곡도 좀 계속 간간히 하고 뭔가 프로듀서라는 어떤 입장에서 좀 이 일을 바라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향 엔지니어, 스튜디오 음향 엔지니어라는 직군이 예상보다 뭐랄까 좀 걸어야 돼요. 자기 인생을. 내가 이거 하다가 있겠다. 근데 그렇게까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뭐 요런 생각들을 좀 한 계기가 좀 몇 개 있어요. 녹음도 하고 음악 풀어가는 과정에서 특히나 제가 이제 국악 접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컸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상식들이 많이 다 이거 내가 알던 거랑 전혀 다르네.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음악에 관련돼서도. 특히나 이제 뭐 선율 음악에 관련된 화성 음악만 맨날 해왔는데 선율 음악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또 다른 게 있구나.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또 이렇게 다르구나. 하여튼 그때 많이 배웠죠. 그 시절에. 그게 이제 2008년 이후서부터 얘기인데 그러다가 13년도에 결국은 뭐 또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스튜디오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 또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뭐 와이프도 그렇고 주변에서 어쨌든 도와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결국은 다시 이제 다른 곳에 또 이렇게 잠깐 자리를 옮겼다가 또 옮기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건데,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라고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작품이야 많이 하고 있죠. 여기저기 참여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참여하는 게 뭐 다 운이 좋아서 참여하는 거지, 제가 막 능력이 엄청 특출나가지고 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단 그 사람들과 내가 일을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떤 음향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음향적으로 뭔가를 많이 알아서 그들과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봤을 때 음악적인 대화가 되고 음악적으로 뭔가 해결할 방법을 찾고 음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 결을 잘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음향적으로 풀어갈 줄 아는 엔지니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들한테 매력 어필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저랑 같이 일하고 계신 많은 감독님들, 그런 분들께 매력 어필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은 거지, 음향적으로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저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할 때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쪽 프리프로덕션, 그러니까 음악 제작 스튜디오를 꿈꾸고 계신 분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음향학과를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께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음향 관련 학과를 가면 가능할까? 나와서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거기서 배우는 기술이 과연 이쪽 업계에서 얼마나 필요로 할까? 몇 프로나 거기에 포함이 될까? 이걸 과연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쪽은 철저하게 음악적인 어떤 사고가 필요한 영역이고, 음악적인 사고가 없으면 사실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언제 하나하나 그거를 다 알려줍니까? 클라이언트들이. 그냥 엔지니어가 알아서 그걸 듣고 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음악적으로.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음향학과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 음향학과를 나왔습니다. 어디 학원에서 뭘 배웠습니다. 학원에서 무슨 자격증 취득을 했어요. 그게 과연 포폴로서, 자기 포트폴리오로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특히나 이런 스튜디오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거꾸로 과거에 내가 어떤 음악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음악적으로 어떤 일을 해왔습니다. 나는 음악 관련돼서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CR이 먹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대형 스튜디오에 취직을 하려면 일단 총보 보는 거는 당연합니다. 총보가 뭔지 아시죠? 오케스트라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거에 맞춰서 악보가 정확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이거 누가 틀렸네? 이게 바로 귀로 들릴 정도가 돼야 돼요. 이거 음이 나갔네? 이거 완전히 음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음향학과를 나온다고 알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내가 음악을 그만큼 들은 게 아닌데, 내가 음악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음악이 편곡적으로 이 뼈대가 어떻게 완성이 돼 있고 누가 중심이고 누가 뭐 이제 우리 지금 요즘 말로 탑라인과 이 편곡 안에서 탑라인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멜로디 선율 중에 어느 부분이 지금 신디사이저 누구의 어떤 음정하고 부딪히고 있다. 하다못해 이런 게 바로바로 그 음악을 듣고 하면서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음이 뭐예요? 절대 음감으로 딱 짚지는 못할지언정 상대 음감적으로 그걸 딱 구분할 줄은 알아야 돼. 이거 튜닝 좀 약간 부딪히나? 2도 관계인가? 3도 관계인가? 근데 3도 관계라고 해도 지금 코드의 관계 안에서 맞는 건가? 이런 게 바로 귀로 들려야 되거든. 근데 이런 거는 음악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음악 공부만 한다고 또 알 수 있을까? 어릴 때서부터 완전히 음악에 절여 있어야 돼. 빠져 있어야 되고.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냥 꼬맹이 때서부터 맨날 음악 관련돼서 봐왔단 말이에요. 음악이라는 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언어거든요. 언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뭔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의사소통을 더 해야 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이 음악이라는 그 선율만 갖고도 그 음악을 만든 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 자체를 국적 불문하고 들려줬을 때
그 감동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언어거든요. 음악이라는 건. 근데 이 음악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어릴 때서부터 계속 이렇게 몸에 이렇게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음향을 공부하는 것과 그냥 뭐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데 저쪽 업계도 어쨌든 이제 뭐 어차피 인구도 줄고 공부해두면 나중에 다 쓸모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 확연히 다릅니다. 아예 온도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음향학과에서 배웠어요. 그럼 배운 인력들은 어디 주로 갈까요? 스튜디오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 SR 현장이에요. 가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음악을 잘 모르는데. 근데 SR 현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잘 알고 있으면 거기서도 빨리 성장을 해요. 단계 밟아가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사운드 잡는 쪽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음악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은 콘솔을 오퍼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쪽도.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거기서도 결국은 음악을 다루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공학적인 접근으로만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스튜디오 엔지니어 길은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어릴 때 제가 그렇게 뭐 성공한 뮤지션도 아니었고 싱어송라이터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지금 뭐 이렇게 성공한 엔지니어냐? 당연히 아니죠. 지금도 당연히 제가 노력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헤쳐가려고 망하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러가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오늘 제 이야기가 뭐 미래의 꿈나무들한테 그러니까 음향 엔지니어 할 생각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쪽 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부족했기에 이게 잘 안 풀리고 있는지 이런 거 한 번쯤은 짚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제가 신년 되자마자 뭐 이렇게 좀 쓸데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소소한 이야기죠. 여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하여튼 역경, 뭐 고난 이런 건 계속 있습니다. 연속이에요. 그런 거는. 하지만 성취했을 때 또 얻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버티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가 뭐 하여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면 저는 뭐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있으면 또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